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때문에 좀 30분 빨리 최고위원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들을 총선을 불과 1,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사주한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현직 고위검사가 추후에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그동안 이를 부인해 왔는데 빨리 가서 이제 조사가 되면 나올 것입니다만, 손준성 검사같이 이 머리 좋은 젊은 이 검사가 이러한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검사의 검찰총장의 핵심 오른팔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 국회의원 후보한테 시켜가지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는 고발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를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후보와 상관없이 손준성 검사가 무슨 동기로, 무슨 자기한테 뭐 돈을 받거나 이익이 온 것도 아닌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나 부인이나 그 개인의 변론을 위한 이 고발장을 무슨 동기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직을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이런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야 될 동기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알았던 사후에 보고를 받았던 이것은 승계적 공모 공동 정범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KBS에도 한번 보도됐지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축산업자 유착관계, 모 스카이 72 골프장을 통한 이런 윤석열 후보에 대한 향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기동 전 검사장 등 화천대유 사건에 관련된 법원 고위직 인사들, 법조 출입 기자 김만배라는 사람과 연결된 이 법조 고위 인사들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유착 관계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당 이규민 의원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상대 후보가 바이크에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 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지 않고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허위 사실로 돼서 300만 원 벌금형, 1심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되었고, 이를 상고심이 확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따르자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오세훈 시장도 이러한 기준에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말 하나, 단 하나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에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라는 이 기사는 당시 언론들이 다 썼다 그럽니다. 상당한 언론사 말은 제가 직접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많은 언론사들이 대형 오토바이 고속도로 허용 법안 발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됐고, 지금도 그 기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들의 책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조금이라도 틀린 이야기를 해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는 언론은 버젓이 가짜 뉴스를 계속 보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입니다. 저희 당은 이번에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1인 미디어, 즉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등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이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기 과정에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듯이 언론 개혁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18명으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여야가 함께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유튜브 피해는 본인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언론의 그런 잘못된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방위에서 야당 박성중 의원님께서 법안 소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아가지고 이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신속히 과방위에서 이 유튜브 가짜뉴스법이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어서 함께 언론중재법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언론이라는 게 자신들의 잘못도 반성할 수 있어야지. 우리 여든 야당이든 정치권을 비판할 때 항상 내로남불이라고 언론이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언론 스스로는 자기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만큼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태도고 언론의 신빙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역시 스스로의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에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어서 이 국정이 더욱더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민생국감, 실질적인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고 국민적 의혹 사안들은 명쾌하게 밝혀내는 진실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73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 광복군의 뿌리를 둔 우리 국군은 1948년 창군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지키는 근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한 오욕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군 장병들은 늘 한결같은 자세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해 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정예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이지스 구축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세계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고 MCTR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로켓 발사까지 가능한 그런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발전은 변론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과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방은 튼튼하게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무 환경 개선, 군대 내 인권 성비 문제 등 척결을 통한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최초로 우리 사병들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었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못했던 일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2018년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병들에게 휴대폰이 지급되면서 병역 문화가 개선되고 많은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신 이후에 한 번 더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10월 초 남북연락선 복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남북연락선이 복원이 다시 된다면 이것이
남북의 합의 없이 임의적인 정치적 이유로 다시 또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가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과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을 경우에 스냅백 될 수 있는 원상복귀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기초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도 커트 캠벨 등 미 국무부 측 인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상당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자민당 총재의 선출을 축하합니다. 먼저 기시다 신임 총재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 고노 전 외상, 저와 오랜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위로의 편지를 오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고노 타로 전 외상은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기시다 총재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자민당 총재 선출 이제 수상으로 곧 선출될 텐데 축하드리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국민 감정을 해치는 우리 한국과 중국 인근 국가의 국민 감정을 해치는 일은 자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이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아베 신조의 정책을 계속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하여 탈당 권유 조치를 했던 우리 당 의원님들 대부분 9분이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짧지 않는 기간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그런 따가운 시선을 벗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서 다시 복당할 수 있도록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고 이 아픔을 감당해 주신 9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혐의가 확정된 의원님들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당국은 남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서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